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요, 지금은 뭐 그야말로 쉬어가는 장입니다. 쉬어가는 장.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이렇다 할 만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은 뭐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최근에 연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전체적인 장세 흐름을 전망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현금을 만들어라.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죠? 많이 빠졌었는데, 뭐 그 자리에서도 계속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부분들이 현재 시점, 현재 시장 상황, 물론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앞으로 뭐 한 달 후라도 과연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이 아주 싸다라는 인식이라든지 상황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면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향후 정시를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가운데서도 물론 저는 이제 하반기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좋아질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지키자 이거죠. 지키자. 그러니까 지키자라는 게 뭡니까? 현금을 갖고 있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오늘 장세 흐름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의 핵심 투자 전략, 그리고 핵심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실 핵심 종목은 하나 딱 있습니다. 현금입니다. 저는 아직도.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잔파동, 그리고 조금 먹으려고 막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큰 걸 내줄 수 있는 장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하수들의 전략을 자꾸 취하시면은요, 그 욕심, 그 조그만 욕심 때문에 큰 걸 버릴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최근에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제 지난 또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시장 상황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향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투자 전략을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이제 현재 장세의 흐름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현재 장세의 기본적인 큰 줄거리가 뭐냐 이제 보면은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줄거리는요, 요 국면하고 이제 요 국면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국면에서 주가가 빠졌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뭐였어요? 그때는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던 상황, 이 국면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금리라든지 테이퍼링, 그죠? 이제 이 부분들이 주가의 이제 한 차례 추가 하락의 어떤 포인트가 됐었고, 그리고 이 국면은 뭐냐? 경기 둔화죠, 경기 둔화. 그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 4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2분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고용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뭐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업들의 실적치가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경기의 어떤 침체 국면 속에서 이제 서서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각 기업들에서 발표하는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2분기 이제 뚜껑을 열고 2분기 전체적인 어떤 뭡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세계은행이라든지 최근에 IMF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표하고 있는 향후 경기의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겠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다시 또 봉쇄를 한다라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 흐름들이 주가를 이제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났던 시장 하락의 모멘텀의 본질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 하락의 모멘텀의 본질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근데 결국 이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하락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증시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더블 리스크. 이제 결국 이 얘기가 이제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이제 뭡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최근에 뭐 장마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이 식품가라든지 이런 그 물가가 말입니다. 말도 못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기름도 한번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넣었던 기름하고 지금 느끼는 부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괴리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경우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오늘 우리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예상했던 대로 빅스텝을 밟았지만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라고 했을 때 주가의 어떤 그런 그 터닝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증시의 이제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큰 그 두 가지의 어떤 더블 리스크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여기에서 시장의 대세를 거스르는 어떤 매수, 조그만 매수, 조금 먹기 위한 매수, 그 부분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디테일한 최근 장세의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지금 증시를 분석하는 핵심 키워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오늘 사실 뭐 시장이 약간 이제 불확실한 흐름을 막판에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난 5월달 미국의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한번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따른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CPI 지수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 이제 몸을 사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트렌드를 누리고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 뭐냐? 거래량이다. 거래.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분석을 할 때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라는 것이 왜 이제 현재 장세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최저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하나는 주가가 많이 빠진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겁니까? 매수세가 없는 거죠, 매수세가. 그죠? 매수세가 왜 없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블 리스크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시장을 누르고 있는 하방 압력들이 해소된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도 안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거래량이 또 줄었던 이유 중에서 이제 매도 압력 쪽에서는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최근에 이제 지난번 한 차례 한번 주가가 이제 출렁거릴 때 이때 이 자리에서 악성 매물 정리가 한 차례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21조 원대 됐던 신용융자 잔고가 한 18조 원 정도로 크게 급감을 하면서 급한 매물들 정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정도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약간 그 미국 시장의 약세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도 크게 물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라는 측면이 매도 측도 그렇고 매수 측도 그렇고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거래 감소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시장은 제한적인 변동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세도 이렇게 급격하게 뭐랄까요. 이제 뭐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어떤 그런 흐름이 상당히 많이 진정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수세 같은 경우에도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 세력 간의 서로 간의 심리가 좀 지켜보자. 흐름을 보자.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작용을 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죽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난주에 보통 여름 되면은요,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이요, 팔짱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왜? 휴가 가기도 하고요. 보통 이 혹서기 때는요, 잘 매매들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한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는 여름 장세가 뭐 썸머 랠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최근에 보면 여름 장세가 그다지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그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줄고.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CPI에 대한 따른 어떤 그런 불안감, 아니면 금리에 대한 불안감, 환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하고는 별개로 현재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흐름을 풀어나갈 때는 이 거래량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거래가 말라있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찬찬찬찬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흐름을 뭐가 제어를 하느냐? 프로그램이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후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뭐 본격적으로 장세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그 웹도독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께서 그래서 시장의 어떤 등락을 볼 때 뭘 보냐면은요.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죠.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며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출해되며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뭡니까 단기 투기적 대응을 잘 하는 기관은 다른 데 없어요. 증권사들이거든요. 금융투자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융투자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 흐름,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이따 살펴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말라 있는 가운데서 프로그램에 의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예.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투기적 흐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투자 쪽에서 선물을 롱 포지션을 취해놓고 코스피 200을 통해서 뭡니까 비차익을 통해서 바스켓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차를 좀 사지 않았습니까? 얘를 사면은 지수로 올라가니까 뭡니까 선물 쪽에서 수익이 나고 때려버리면은 또 이제 뭡니까 다시 흔들거린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날 또 이제 뭡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눌러버리고 또 위에서는 또 숏을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왜? 거래량이 말라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5억 주, 6억 주, 7억 주, 8억 주 되면 그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현재 장세 흐름을 풀어나갈 때 먼저 보셔야 될 것이 거래가 말라있는 부분들, 그 말라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적 거래.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다른 말로 무슨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프로그램 변동성에 의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가지고서 예측하고 이 흐름에 우리가 몸을 맡기면은요, 그야말로 투기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제 최근 한 2주일 동안은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웹도독 그러면은 뭐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풀어나갈 때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이토마토 방송에서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제가 이토마토 방송 초창기 때 앵커를 했었는데 그때 혼자서 8시간 동안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매일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었어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계속 프로그램 동향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말라있는 장세에서는요, 항상 이 독보석 같은 이 투기적 세력들이 시장을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뭐 올라가면은 뭐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서 올라갔다. 없어요. 오늘 올라갔던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프로그램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아까 장중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뭘 보셨어야 되냐면은요. 오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장중 기준으로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가 한 1,200억 가량 유입이 됐었어요. 1,100억 가량 유입이 됐었어요. 그죠? 보시면은 아까 이제 장중 기준으로 한 12시 구간에 보시면은요. 12시 구간에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한 1,100억 정도까지 유입이 됐었죠. 그랬다가 보세요. 이것들이 그랬다가 쫙 또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서 이제 매수량을 줄였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됐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막판에 종가 부분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80억대로 줄었죠. 그러니까 장중에 또 다 때렸다는 얘기예요. 환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마지막 막판에 동시효과 때 420억, 50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해서
종가 딱 찍어보니까 89억 정도로 프로그램 매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막판에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팔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CPI 이 발표에 따른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리스크 해지를 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제도 사실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어제는 말이에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수가 올라가겠구나. 왜? 미국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루고 있는 수급의 핵심 포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올랐다가 올려붙였다가 또 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 장세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핵심 포인트예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장을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사실 뭐,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이 수급의 시스템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런 장세 흐름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얘기는 크게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장세는요, 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겠지만은, 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야말로 아사리판이에요, 아사리판. 이 장세 흐름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뭐 일부 대형 IT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끌어당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실적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얘네들이 바스켓으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IT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얘네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지수는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또 전체적으로 뭡니까?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해서 약간 또 이익 실현을 한다거나 경계 매물들이 또 출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수를 조절을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건 어디서 버느냐? 선물 쪽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투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게 최근 시장 흐름의 전체적인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사리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제 그런 가운데 시장은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등락을 이용해서 자꾸 뭐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을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것처럼 우리 좀 뭐랄까요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요 사실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아사리판에서 같이 뒹굴어봤자 내 몸에 뭐 흙만 묻지 사실은 말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여전히 시장 흐름에서는 주변 요인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계속해서 지금 환율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잖아요. 최근에 여러분께서 뭐 다른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뭐 살펴드리고 있겠지만은 지금 환율이 이번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1,300원 뚫었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환율 트렌드가 지금 상승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혹자는요, 지금 환율이 그래서 1,400원까지도 뭐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환 보유고는 엄청나게 줄어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요, 좀 과거의 상황들을 아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2의 IMF도 우려하는 사실 일각의 소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지금은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부각된 상황은 아니지만은 수면 밑에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전면적으로 한다? 그거는 저는 좀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자제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대형 IT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의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낙폭 과대주들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은 뭐 화장품 좀 올라갔고요. 게임 올라갔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많이 빠지면 또 한번 느닷없이 올라가고 그걸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것은요. 그거는 사실은 뽑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투자는 저는 지양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종목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전차 군단들이 사실 빠지기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현대위아가 한 7%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대부분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에 의한 매수 내지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매수지 이게 어떤 추세적인 매수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오늘 낙폭 과대 섹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게임,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순환으로 올라갔던 상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송에서 사실은 쉬어라 그러면 뭐 들을 거 없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냥 끄고 막 그래요. 근데 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뭐 생방송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래요. 한 달 전부터 저희는 그냥 곧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가지고서 저희는 단기 대응을 하는데 곧버스가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사놓으면은 또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부 대응을 할 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으면 한 10%,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손가락 bar 수는 없으니까 대응을 하는 것이지 어떤 종목을 검색을 해서 종목 대응을 한다. 저는 그거는 위험천만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거래는 3억 주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거래 3억 주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증권회사 직원들이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증권 전문가들이 저 채팅방에서 막 사라고 하는 거 그런 거래를 제외하고는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 거기에서 먹을 걸 노려서 투자를 한다? 초단기 매매가 아니면 안 되는데요.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여전히 보수적 대응을 유지하자. 이것도 투자입니다. 가장 최첨단의 투자 방법이 쉬는 거, 흐름을 확인하는 거,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 주구장창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언제까지? 지금은요, 예측의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싸졌다. 그러니까 싸졌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있으면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지금은 추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의 저평가가 확실하게 확인되는 시점, 그 지점까지는 현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IMF 때도 그랬었고요. 리만 때도 그렇고요.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신흥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금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달러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전 선호 자산이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서 비중을 둬야 될 투자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은 예측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전문가가 예측을 해야지. 그 예측은 말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주가가 철저하게 처참하게 빠져버리면은 하반기에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는 좋은 장이 온다. 그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한 의미의 예측이 아니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테마주 어떤 섹터 이거 공략을 하면 돼. 지금은 그런 걸 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세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라든지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린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예측이고 뭐가 무슨 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거래량이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장 주변에 있는 더블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몸살이고 그야말로 까마귀들이 지금 막 돌고 앉아 있는 데서 백로가 미쳤다고 합니까? 흙만 묻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한 텀을 두고서 대응한다. 다만 이제 뭐 10%한 비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곧버스라든지 아니면 지수의 어떤 그런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대응만 하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 대응의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때를 기다리자. 이런 포인트로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슬기롭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